통계라는 단어를 들어갈 거고, 첫 번째 보면 용어부터 제가 정의를 하면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실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시행을 하면 우리가 시행 중에 가장 평범한 게 뭐 보통 주사위 던지는 시행이죠.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결국은 얘는 함수의 일종이에요. 확률 변수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정의역에 속한 무슨 원소를 딱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값이 딱 하나로 대응되면 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지. 대응되는 값이 랜덤으로 바뀌거나 여러 개 대응되면 안 되고 딱 하나의 함수값에 대응되면 다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합시다.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이나 문제에 지정해주기 나름이에요. 지정해주기 나름인데, 만약에 x, 확률 변수 x를 점수라고 해볼게. 점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맞았대. 5과목을 봤더니 국어 100, 영어 100, 수학 100, 사회 50, 화학 70 맞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런 표본 공간에서 확률 변수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제가 라지 x를 점수라고 했으니까 점수가 몇 점밖에 없니? 100점, 50점, 70점짜리 시험지밖에 없지. 시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과목을 선택할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 이 약속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건 뭘 나타내냐? 제가 이 학생이 본 시험지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골랐는데 그 시험지가 100점짜리 시험지일 확률을 써달라는 얘기야. 지금 100점짜리가 3개잖아. 그럼 확률을 보면 5개 과목 중에 제가 랜덤으로 골랐는데 100점짜리 시험지일 확률은 얼마겠니? 5분의 3이겠죠. 5분의 3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확률 변수 x를 점수라고 지정을 했을 때 내가 한 장을 골랐는데 50점짜리 점수 시험지일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함수 맞지. 특정한 x값에 대응되는 그 함수값이 딱 하나로 대응이 되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니까 함수 맞습니다. 함수 맞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확률 변수의 종류를 2가지를 배울 거예요. 요거 정도 하나만 받아들이시면 되죠. 얘는 그냥 이거예요. 라지 x가 스몰 x1 확률을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몰 x라는 표현, 여기는 뭐 1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점수로 따지면 100이 올 수도 있고, 50이 올 수도 있고, 70이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 거고. 자, 이때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할 거예요. 이 대응 관계를. 자, P, 라지 X가 100은 5분의 3 이렇게 대응이 되고, 라지 X가 50일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대응되니까 이 자체를 확률 분포다. 뭐 제가 다 써보면 이 3개밖에 없죠.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일단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확률 변수의 종류 2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떤 함수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여기 앞에 이산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산 가족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이산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예를 들면 자연수 같은 애들이야. 자연수는 1, 2, 3, 4 뚝뚝 떨어져 있지.
근데 실수는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죠. 그런 애들은 보통 실수 범위를 연속적이라고 얘기하고 이산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 5, 6 뚝뚝 떨어진 무언가 주사위 눈의 수가 나와야 되지. 1과 2 사이에 연락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 주사위 던져서 그 사이에 숫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함수의 일종이다라고 했으니까 식을 작성하면 함수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함수의 이름을 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근데 애초에 이 수학이나 과학 쪽 학문들이 다 서구에서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희한한 질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산확률 변수의 함수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부른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받아들이시면 되고 먼저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원래는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개념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본적인 내용만 나왔는데 옆에 75페이지 잠깐만 보시오. 75페이지에 제가 446번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데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다. 자, 3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문제에 지정을 해줬죠. 그럼 얘로 먼저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을까? 동전을 3번 던졌는데 앞면은 최소 빵번, 최대 3번 나올 수 있죠. 최대 3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 오케이. 여기까지 돼? 446번. 3번 던지는데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을 했는데 앞면의 횟수를 x라고 했으니 빵번 나오는 경우, 1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 3번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는 뭘 쓸 거냐? 이걸 그냥 1학년 때 배운 함수에서의 용어로 따지면 정의역이죠, 정의역. 집어넣을 수 있는 x의 값들의 집합, 정의역이 되겠고 아래는 이걸 쓸 거야. 확률 변수 라지 x가 0일 확률을 여기다 적으면 되고 1이 될 확률을 여기다 적으면 되고 2가 될 확률을 여기다 적으면 되고 3이 될 확률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표니까 원래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표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확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률. 자, 3번 던졌어요. 앞면이 빵번 나왔대. 앞면이 빵번 나왔으면 다 뒤 나온 거 아니야? 맞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했으니까 8분의 1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번을 던졌는데 앞면의 횟수를 x라고 했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온다라는 건 앞, 뒤, 앞, 뒤, 앞. 자, 이렇게 3가지 있겠지. 근데 3가지의 확률이 다 뭐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죠. 그럼 즉 8분의 3 나올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앞면이 2번 나와야 돼요. 앞면이 2번 나오는 것도 몇 번 있을까 그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일종인데 앞, 뒤, 뒤, 앞이니까 3번 있겠지. 각각의 확률은 다 8분의 1입니다. 얘도 8분의 3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오면 다 앞이니까 8분의 1 나오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표의 명칭을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표인데 확률 총합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케이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모든 케이스의 확률을 다 구한 거기 때문에 걔네를 더하면 항상 1이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성질. 자,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총합은 항상 1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얘를 식으로 심플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식으로 심플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수열에서 시그마 기호를 배웠어요. 얘가 어떤 확률들 아니야? 확률들이니까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 그걸 편의상 P1, P2, P3, P4라고 볼 수 있겠지. 나는 직접 상수를 구해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라고 했지만 어떤 임의의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이 확률은 모르겠죠. 모르는데 이거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지. 다 더하는 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n개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P1, P2, P3, Pn까지 합이 1이다. 이게 n개라고 하면 이거 4개인 건 제가 예시를 든 거고 오케이? 확률 총합은 1,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일단 확률 총합은 1입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수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열에서는 여기 뭐 많이 썼니? 소문자. 이번 시험 K를 많이 썼지. 근데 확률 시간에는 I를 많이 씁니다. I를 많이 쓴다. 그냥 그런다더라. 살짝 구분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해봐야겠지. 바로 밑에 447번으로 제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용어만 한번 봅시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라지 X?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이렇게 표를 작성했을 때 이 표는 이산 확률 분포. 이산이라는 말을 쓰는 건 확률 변수 x가 뚝뚝 떨어지는 값을 가질 때. 아니 근데 다 뚝뚝 떨어지는 값을 가지지 않나요?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건 뚝뚝 떨어지는 값이 아닙니다. 1시에서 2시 사이면 시간이 연락에 많지. 연락에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뒤쪽에서 배울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447번을 먼저 볼게. 이거 앞에 살짝 재방송입니다. 자, 검은 공 2개, 흰 공 4개인데 공 3개를 꺼낸다라고 했어요. 이때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1번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고 2번이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래. 근데 저는 표를 구하는 게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먼저 구해볼게요. 여기서 공 3개 뽑을 거야. 검은 공의 개수는 안 나올 수가 있니? 있지? 흰 공만 뽑으면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 하나 뽑을 수 있지? 맥시멈 몇 개 뽑을 수 있어? 2개 뽑을 수 있죠. 지금 검은 공 2개밖에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검은 공 2개밖에 없지. 무슨 관성의 법칙도 아니고 그냥 끄덕이지 말라고. 자, 잘 봐.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공을 3개를 꺼냈는데 검은 공을 몇 개 꺼내야 돼? 빵개? 네, 빵개. 그럼 공이 지금 6개 중에 3개 꺼낼 겁니다. 여기 처음엔 플러스는 연습하는 게 좋아요. 6개 중에 3개를 꺼낼 텐데 검은 공을 빵개를 꺼냈다는 얘기는 흰 공 4개 중에 3개 다 뽑은 거죠? 맞습니까? 이게 20분의 4니까 결국 5분의 1이겠지. 여러분들 계산 이제 뭐 확률 시간에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공을 3개 뽑았는데 검은 공이 1개 뽑힌다. 1개 뽑히면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2개는 흰 공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겠죠. 20분의 12니까 5분의 3 나오지.
자, 얘는 제가 풀어서 쓰면 6개 중에 3개 뽑는데 검은 공 2개 뽑아야 된대. 그럼 검은 공 2개 중에 2개, 흰 공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지. 자, 20분의 4니까 5분의 1 나오죠. 여전히 확률 총합 1인 거 확인되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확률 총합은 여전히 1인 거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 지금 제가 작성한 이 표 이름이 뭐라고? 이산, 확률, 분포, 표. 용어가 좀 무시무시하죠. 통계가 용어가 좀 무시무시한데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산, 확률, 분포, 표예요. 이산, 확률, 분포, 표. 자, 근데 여기서 1번이 447번 1번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표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우리가 함수를 연락에 많이 구해봤는데 fx라고 쓰면 x로 표현해야 되죠. 그 함수를. 뭐 gt라고 하면 그 함수를 t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p large x는 small x 이게 확률 질량 함수인데 small x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잘 봐. 위에서 규칙성을 찾았으니 걔를 x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일단 공 3개 뽑을 거잖아. 여기는 6시 3이지. 분모는 항상. 이 확률을 표현하는 스몰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확률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함수를 추론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얘는 검은 공을 빵 개 뽑은 거지. 얘랑 얘랑은 똑같이 움직이네. 그지 않아? 이거는 3개를 뽑는데 검은 공을 X개만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검은 공 2개 중에 X개만큼 뽑고 나머지는 어디서 뽑아야 돼? 흰 공 4개 중에 뽑아야 됩니다. 4개 중에 나머지. 이렇게. 이거 2개 합쳐서 3개 뽑아야 되잖아.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네, 마지막에 이건 꼭 써주셔야 되겠죠. 정의역을 명시해 주셔야 돼요. 스몰 x가 가능한 값은 자, 0, 1, 2밖에 없다라는 거. 요까지 돼. 일단 고개는 끄덕이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여기 한 번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문제들을 좀 풀면서 할게. 통계가 여러분들 진짜 제가 볼 때는 모든 고교수학 과목 중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제일 점수 잘 뽑기 쉬운 단원이에요. 한 번만 용어에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 않아. 저는 확률보다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 지금 거의 다 생초 보니까 우리가 방학 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천천히 할게. 일단 B스텝의 466번부터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질량이라는 말은 그냥 영어 번역하면서 나온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이산 확률 변수의 함수는 다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간단해. 얘를 먼저 보고 스몰 x가 취할 수 있는 값. 그냥 함수라면 이게 정의역이죠. 스몰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1, 2, 3밖에 없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에 정의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제가 해볼게. 스몰 x가 1이다. k.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스몰 x가 2다. 양변의 x자리에 똑같이 2, 4k. 스몰 x가 3이다. 양변에 똑같이 3, 9k.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의 전부죠. 확률 질량 함수가 되려면 이 세 놈을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확률 총합은 항상 1 나오면 끝이에요.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 용어를 썼으면 확률을 구하시고 확률 총합은 항상 1이다. 자, 할 수 있겠음? 확률 총합은 1이다.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확장판도 하나 해봅시다. 자,
얘는 뭘까라고 봤더니 얘는 정의역자리 스몰 x가 취할 수 있는 게 지금 무려 몇 개야? 무려 100개지. 그럼 100개를 방금처럼 나열하고 더하려고 해봤더니 확률 질량함수 자체가 무슨 꼴입니까?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지? 수요 시간에. 오케이. 부분분수 분리. 부분분수 분리하면 이거 A, B라고 보면 B 빼기 A분의 1 앞으로 와야 되고 1분의 1 앞으로 와야 되고 A는 지금 앞에 곱해지는 거니까 내가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변형시켜 쓸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유형 1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확률 총합은 1이라고. 그럼 1일 때 확률은 이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열은 돼 있어야 됩니다. 2일 때 확률은 이거고 마지막 집어넣을 수 있는 게 100. 이거 다 더한 게 뭐? 1. 자, 근데 다 더하면 일단 A는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이거 지그재그 이거 남겠죠. 이거 뭐 이번 시험 범위 아니었니? 그럼 1에서 1에서 이거 뺐으니까 101분의 100이지. 자, 스몰 a는 100분의 101 나오겠고. 됐어요? 잠깐, 바로 위에 거 풀어봐. 467. 용어에 먼저 익숙해져야 돼. 확률 총합이 1이 나와야 되죠. 이거 3마리 더했을 때. 양변에 2 곱하시면 자, 얘는 1 되고 2인데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A는 뭐 아니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 나올 텐데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스몰 a는 2분의 1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지? 됐대. 그 다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여기까지는 이제 표가 주어지고 우리가 구하라는 것만 구하면 돼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이산 확률 분포표. 자, 그 다음에 얘는 명령어 자체가 확률 변수 제곱이 1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제곱이 1이 되는 경우는 언제지? x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죠. 얘를 제가 풀었으면 이거 아닌가? 저기 방정식처럼 주어졌지만 어려워할 게 없고 얘가 1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x제곱이 1이 되려면 x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 이거 3마리 다 더한 게 뭐 나와야 돼? 확률 총합은 항상 1이니까 8a가 1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a는 8분의 1이겠네요. a가 8분의 1이면 얘는 8분의 4. 뭐 약분하지 않고 쓰면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간단하게 눈으로 읽어내시면 끝이야. 확률 변수가 1일 확률 또는 마이너스 1일 확률. 확률 변수 x가 1이면서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확률을 더해라. 그럼 확률 변수 라지 x가 1일 확률은 요거죠. 8분의 1. 마이너스 1일 확률은 요거죠. 8분의 4. 자, 둘이 더하면 8분의 5겠지. 개 쉽지 않아? 일단 용어를 이해 하나만 봅시다. 47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471번. 자, 불량품 4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2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여기는 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으니 우리 확률 질량 함수를 한 번 구하는 것도 제가 한 번에 구하는 것도 도전해 볼게. 10개의 제품이야. 이 중에 3개 뽑는데 결국은
x의 확률 질량 함수란 얘기는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들 한 5년 전 선배쯤부터 그 이상은 확률 질량 함수는 별 의미 없었습니다. 표를 작성하는 걸 주로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는 것도 나오니까 잘 보시오. 분모는 뭐가 될까 일단? 10시 3 확률이니까 10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며 근데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럼 불량품이 4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개의 불량품 중에 x개를 뽑는다면 나머지 정상은 6개인데 6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되겠니? 오케이. 3-x개를 뽑아야 둘이 합쳐서 3개 뽑는 거지.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제가 한 번에 작성한 거고 반드시 정의역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임의로 3개의 제품을 뽑는데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 둘, 맥시멈 3개까지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률 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식으로 쫙 표현하면 걔가 확률 질량 함수다. 자, 2번. 불량품이 2개 이하로 나온다. 불량품이 2개 이하로 나오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체에서 불량품이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만 빼는 게 좋겠지. 0인 경우,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를 다 더하기보다는 3개인 경우를 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방금 구했네요. 확률은, 확률 질량 함수는. 자,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죠. 뭐 구해보시면 뒤에 건 아마 30분의 1 나올 거야. 30분의 1 나올 거고 그대로 30분의 29 골라주시면 되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잠시 다시 74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볼 텐데 연속 확률 변수는 지금 방금까지는 이산 확률 변수를 살펴봤고 어떤 나오는 케이스가 한정적인 경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시간, 키, 몸무게 같이 확률 변수 자체가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예를 들면 뭐 몸무게가 60kg일 확률 이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딱 60이라는 그 정수 값의 몸무게를 가질 확률은 거의 0이죠. 근데 대충 우리가 55kg 이상 60kg 이하면 어느 정도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모든 실수값을 가지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고 자, 여기는 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속 확률 변수는 표가 없습니다. 왜 표가 없을까?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은 거지 실수 범위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범위에서 무수히 많기 때문에 방금 뭐 주사위나 동전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연락이 많기 때문에 표가 없습니다. 표가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를 작성할 수가 없죠. 표를 작성하는 게 애초에 글러먹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가 없다. 그럼 얘는 오로지 뭐만 존재하냐? 확률 밀도 함수만 존재합니다. 아까랑 용어 달라졌지? 아까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였죠. 확률 질량 함수였습니다. 질량은 뭐 지금 영어 시간 아니니까 제가 그건 길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 밀도는 어떻게 구하니? 반대 아님 얘들아?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 아니야?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왜 확률 밀도 함수라고 구하냐면 사실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거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알 수 없죠. 헷갈린데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 여기 세 가지는 중요해요.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fx라고 했을 때 이 fx는 무조건 x축 위쪽으로만 그려져야 됩니다. 같거나 위쪽으로. 그리고 확률은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만약에 주어진 구간이 a 이상 b 이하면 x는 a, x는 b, y는 fx로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1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부터 베타까지 속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얘랑 비슷한 방식으로 x는 알파, x는 베타, y는 fx로 둘러싸인 넓이로 확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와닿지 않을 거야. 와닿지 않을 텐데 원래는 수학 2까지 완벽하게 배우시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수학 2의 뒷부분 보면 적분이 넓이에요. 적분이 넓이고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만족해야 돼. 세 가지를 반드시 만족한다기보다 정확하게는 이 두 가지. 그 주어진 구간에서 x축보다 같거나 위쪽으로만 그려져야 되고 그 주어진 구간에서 x는 a, x는 b, y는 fx로 둘러싸인 넓이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뭐라고 할까?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그게 아니고 얘를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야. 한 번만 잠깐만 보고 쉬었다 할 거니까 잘 봐. 얘는 그럼 이 구간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만 봤을 때 fx 0,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삼각형의 넓이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1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그게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 얘만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앞에 우리가 잠깐 확률에서 이거 언급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다트판에 다트를 꽂아 던지는데 여기 꽂히면 상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금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다라고 했죠. 넓이로 확률 표현했지. 이 전체 원의 넓이분의 부채꼴의 넓이로 확률 표현했어요. 얘도 걔랑 비슷한 개념이고 증명은 없다 정도만 받아들입시다. 그게 뭔 소리냐? 여기서 만약에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시면 끝이야. 넓이 구하면 얼마 나오겠니? 이거 아마 직선이니까 그림이 좀 삐꾸 같지만 4분의 1이겠죠? 그대로 넓이로 확률 구해내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벌써 피곤한.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과 상관이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방금의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함수를 주어진 구간에서 그렸을 때 0 이상, 즉 x축 위쪽으로만 그려져야 되고 그 주어진 구간에서 x축 그리고 구간의 양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나오면 된다고. 그게 그냥 끝입니다. 자, 그럼 479번 한번 제가 볼게.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자, 얘는 어디는 반드시 지날까요? 1,0은 반드시 지나겠죠. 1,0은 반드시 지납니다. 근데 구간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정의돼 있어? 2부터 4까지만 정의돼 있습니다. 2부터 4까지. 근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음수는 될 수가 없어요. 음수이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없어. 그럼 2일 때는 어디 지나? 2K. 양수에 지켜야 되고 4일 때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6K. 맞아.
그리고 얘는 직선이죠. 지금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x축 위에 그려져야 되고 구간의 양끝 여기 그 다음에 x축 f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그냥 얼마 나오면 된다고 무조건 1이 나오면 된다라는 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넓이만 1이 나오면 된다. 자, 그럼 이 길이는 2k이고 이 길이는 지금 6k입니다. 나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게 제일 좋겠지. 넓이는 2k 더하기 6k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얘가 1 나오면 된다. 자, 그럼 k는 그냥 8분의 1이다 라고 어떤 산수 비슷하게 구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문제 제가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479 481 자,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자, 제가 기억부터 그려볼게. 기억은 fx가 2분의 1인 상수함수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된대. 그럼 얘는 넓이가 1이 나올까요? 나오지. 나옵니다. 왜? 구간의 양끝 x축 그 다음에 이 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1이니까 1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맞습니다. 니은은 그냥 글러 먹었어요. 왜 글러 먹었냐면 fx는 x면 x축 아래로 처지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나오니까 넓이를 구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냥 땡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이 넓이가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2 나오지. 2 나오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다. 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은 fx가 1 마이너스 절대값 x래요. 자, 그럼 얘는 꺾이는 점. 꺾이는 점은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 0,1 지나죠. 1 지나고 구간의 양끝만 제가 구해볼게. 1일 때는 빵 지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빵 지나네.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주어진 구간에서 0 이상인 거 맞고 넓이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1 나오는 거 맞아요. 맞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다. 어려운 거 없지 않아? 그냥 x축 위로만 그려주면 되고 그 구간에서 넓이가 1만 나오면 된다. 라는 게 끝. 끝. 자, 그 다음 여기 약간 이제 닮음이나 이런 좀 센스들이 있어야 돼. 483번을 볼게. 자, 483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a는 상수다. 쟤는 일단 꺾이는 점은 2가 되겠네요. 2,0에서 꺾이고. 그리고 a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음수면 x축 아래로 그려질 테니까 글러 먹었고. 자, 2,0에서 꺾여야 되고.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2a. 그 다음에 구간의 끝이 4니까 4 집어넣어도 2a. 자,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질 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써 있으니까 이 넓이가 1이 나와야 돼요. 이 넓이. 근데 이 두 삼각형 넓이 똑같죠? 똑같지 않아? 똑같으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휙 돌려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나 삼각형 두 개의 넓이나 똑같을 거야. 그럼 넓이는 2 곱하기 2a가 넓이죠. 자, 그럼 a는 4분의 1이다 라고 구했습니다. a가 4분의 1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가 어딘가 2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근데 이놈의 1부터 2분의 5까지 확률 변수 x가 속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확률을 직접 구하는 문제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넓이로 확률 구하는 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1이면 정확히 이 중간일 거예요. 2분의 5면 여기 어딘가일 거고요. 자, 이 도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지. 이 도형의 넓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센스를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결국 직선이니까 딱 1이 0과 2의 정중앙이면 여기는 4분의 1이겠죠? 그지 않습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럼 이놈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이놈의 넓이는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지. 자, 그럼 센스 있게 구해볼게. 아니,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마도 답지에는 막 이 직선을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텐데 전에 그거는 좀 추천해드리지 않고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인 거 맞죠? 근데 얘는 이 길이가 1이고 얘는 얼마야? 0.5지. 닮은 비가 2대 1 아닙니까? 닮은 비가 2대 1이면 넓이는 몇 분의 몇 나와야 돼 이게? 4분의 1 나오면 되겠지. 이놈의 4분의 1 나오면 됩니다. 직선을 막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은 넓이로 확률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분의 5 나오겠지. 32분의 5. 됐죠? 일단 이해했나만 보자. 그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봐. 484번. 지금 결국은 우리가 막 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료를 살펴보고 무언가 얻어내기 위함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조사하는 것도 이반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학생이 어느 정도 했는지 성적이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적표를 조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뭐 보통 대표값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자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유용한 도구. 첫 번째 평균부터 볼게요. 자, 평균은 보통 수학 시간에는 스몰 m이라고 많이 쓸 거야. m이 뭐의 앞글자일까? 주무신다. 안 돼. 일어나. 여기 어려운 부분이야. 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명사로 무슨 뜻이니? 관심 좀 줘. 뭐 의미, 뭐 이런 거 그런 뜻 아니니? 의미하다 이런 뜻도 있고 뭐 미국 기준으로 하면 뭐 서로 여자 학생들끼리 보통 뭐 you so mean 혹은 뭐 mean girl이라고 하면 비열한 뭐 이런 뜻도 있고 하죠. 수학에서 수학 말고 명사로서 평균이란 뜻입니다. 평균. 근데 평균을 포함하는 표현 자체가 두 가지를 쓸 거예요. m이라고도 쓸 거고 EX라고 쓸 겁니다. EX는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야. 여기서 E는 expectation, 기대값이다 라고도 부를 겁니다. 평균은. 자, 애초에 이 통계라는 과목이 많이 발달하게 된 게 도박사들 뭐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왜 기대값이라고 표현을 하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80점을 맞았어 예를 들면 근데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라고 해볼게. 평균 몇 점이지? 90점이지. 그러면 합리적으로 내가 다음 시험 2학기에 내 점수를 추론한다라고 하면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리고 누구나 납득 가능한 그런 숫자가 필요하다고. 납득 가능한 건 내가 한 번 80점, 한 번 100점이면 90점 정도 예상하겠지. 뭐 여기서 조금 공격적으로 예상을 하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뭐 95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자고 놀았으니까 70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제3자가 볼 때 합리적인 건 이 학생이 1학기 때 80점, 100점으로 평균이 90이니까 다음 점수에 기대할 수 있는 점수도 90점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평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 뭐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도박 같은 데서 내가 다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금액, 상금 그런 표현일 때 그게 그대로 평균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문제 없대. 그러면 잘 봐. 자꾸 시험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시험을 봤대. 일단 수학은 100점 하자. 수학은 100점. 영어 한 95, 국어 한 90. 뭘로 할까요? 뭐 국어 빼고 뭐 거의 육각형이네. 뭐 이렇게 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일까? 대충 암산해 보면 관심 좀 줄래? 95점 아닐까? 90점과 100점의 정 가운데가 95점인데 나머지 세 과목이 95점이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95점일 거예요. 그럼 원래 평균은 이렇게 구하지. 자, 5과목 봤어. 근데 그 중에 95점이 3과목, 90점이 1과목, 100점이 1과목. 요까지 돼. 요까지 된다고 쳐. 된다고 칩시다. 아유, 학생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네. 자, 그럼 제가 점수를 x라고 하고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 이렇게. 당신들이 대답을 못할까 봐 두렵다. 이게 무슨 표?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시험을 봤는데 이게 제 점수야. 그럼 확률 변수 x를 점수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제가 저기서 랜덤으로 시험지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는 90, 95, 100밖에 없죠. 확률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 항상 1이야. 항상 1. 자, 표를 이렇게 정리했을 때 그럼 이 아래에는 아까 뭘 썼지? 확률 변수 x가 91 확률을 적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 확률. 무슨 함수? 큰일 났다. 질량함수. 이산 확률 분포는 질량함수, 연속 확률 변수는 밀도함수. 일단 요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 내가 하나를 꺼냈는데 90점짜리 시험지율 확률은 얼마죠? 5분의 1 맞지? 한 과목만 90점 맞았어요. 95점짜리 시험지율 확률은 5분의 3. 100점짜리 시험지율 확률은 5분의 1이지. 자, 다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신들이 리서치 회사에 다니는데 팀장이 무슨 성적을 조사해 오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A4 용지에 뭐 누구 뭐 최정이는 몇 점, 최정이는 몇 점 휙 던져주면 되겠니? 안 돼. 조사를 해서 평균은 얼마인지 이런 걸 좀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아름답게. 자, 근데 제가 지금 평균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원래 평균은 다 더하고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라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는 평균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죠? 맞죠?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식 아니야? 똑같은 식인데 이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95점에 내가 95점 맞을 확률, 90점에 90점 맞을 확률, 100점에 100점 맞을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이산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평균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시면 되죠. 그냥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어떤 나누는 개념 이런 게 없고
이게 훨씬 더 심플하지 않습니까? 심플합니다. 잠깐 돼? 맞잖아. 같은 식이잖아. 이렇게 곱하면 이거 나오겠고, 이렇게 곱하면 이거 나오겠고, 이렇게 곱하면 이거 나오고, 다 더하면 평균이잖아.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을 제가 풀어 쓴 거고,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일반화해서 쓰면 지금 저는 어떤 특별한 예시를 든 거죠. 특별한 예시를 든 거고 실제 확률 변수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확률 변수가 3개고 확률이 이렇게 3개죠. 그럼 결국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어? 만약에 확률 변수가 n개다. 라고 하면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평균이자 기대값을.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 규칙이 있는 수의 합이잖아. 이거 맞죠? 맞습니까? i가 1이면 x1 p1, i가 2면 x2 p2, i가 3이면 x3 p3. 자,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외워. 이제 평균, 민, 기대값 똑같은 표현. 얘는 이렇게 구할 거야. 시그마로 표현하면. 맞죠? 그리고 통계는 제가 볼 때 뒤쪽 보면 증명을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수열 시간 아니야. 통계 시간에는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 가운데 확률 변수가 위치해 있고, 이거 확률 변수죠. 얘는 확률 질량함수 자리입니다. 질량함수의 어떤 함수값 자리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살짝만 메모를 해. 앞으로 저는 통계 시간에 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가운데 놈의 평균이라고 그냥 읽어. 오케이. 시그마를 그냥 확률 질량함수 pi를 균이라고 읽으라고. 그럼 뭐의 평균입니까? 가운데 놈의 평균. 가운데 y가 써 있으면 y의 평균이고 x가 써 있으면 x의 평균.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여기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왜 기대값이라고 하는지도 이해되죠? 80점, 100점 맞았으면 다음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점수 자체가 평균 점수예요. 가장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금 제가 표로도 왜 저게 평균인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자, 평균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저학년 때부터 많이 데리고 놀던 어떤 개념이니까 이 정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분산. 분산은 베리언스의 앞글자를 따서 라지 V라고 쓸 겁니다. X라는 놈의 분산이에요. 분산. 자, 근데 도대체 분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전에 참고로 산포도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산포도. 산포도는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산에서 나는 포도 이건 아니고 뭘까? 산포도가 왠지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라고 합니다. 흩어질 산자예요. 흩어진 정도. 자, 제가 여기 좀 식보다는 제가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개념에 집중을 해볼게. 어떤 동네 두 군데가 있어요.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어. 그래서 세 가구의 연봉을 조사했더니 여기는 하나는 연봉이 9천, 옆집은 1억, 한 집은 1억 1천 이렇게 나왔대. A라는 지역은. 근데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은 한쪽이 연봉이 2천, 한쪽 집은 1억, 1억 8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8천에 천자를 또 쓰지? 아무튼 몰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평균 연봉은 얼마겠니? 1억이죠. 평균 연봉은 1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균의 함정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직관적인 수준에서 뭐 정치나 경제 이런 걸 떠나서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을 봤을 때 소득 분포도가 어디가 더 바람직해 보이니? 보통 A를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평균주의에 몰려 있잖아. 얘는 산포도가 작다라고 하고 얘는 크지. 그러니까 못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못 벌고 고소득자는 굉장히 많이 벌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될 확률이 높지. 잘 사는 사람은 이만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이만큼 못 살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료의 그 상태를 표현할 때 평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평균만으로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두 집단은 평균 연봉은 똑같을지언정 그 삶의 만족도 자체가 다를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어떤 학생은 뭐 이렇게 나왔다. 시험 점수가. 수학 만점. 국어 빵점. 빵점은 좀 너무하잖아. 빵점은 거의 40. 영어 뭐 70. 이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평균 70이겠지. 평균 70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다 70이래. 일반적으로 아주 뭐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는 수리논술하는 게 맞고 이 친구는 학종이나 뭐 학종 플러스 정시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같더라도 성향에 따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전략 자체가 다르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쓸데없고 딱딱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 분산은 꼭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수학자들은 또 뭘 할까? 늘 뭘 하냐면 아니 그러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보자 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해서 첫 번째는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편차는 그냥 평균에서 자기 자신 뺀 거라고 보시면 돼. 심플하게 봅시다. 자, 그럼 이 동네는 연봉 1억인 동네야. 세 집밖에 없지만 얘는 편차가 얼마지? 평균에서 9천 빼면 평균에서 자기 자신 빼면 1000. 얘는 편차가 빵. 이렇게 되겠지. 얘는 평균에서 2000 빼면 8000. 얘는 빵. 얘는 마이너스 8000. 그럼 처음에 수학자들이 구한 하기는 그래 편차를 구해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어떨까? 근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 나올까요? 0이 나와버립니다. 0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편차 총합은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흩어진 이런 자료들을 데리고 와도 편차로서는 무언가 수치화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없어서 분산이라는 개념 하나 도입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럼 흩어진 정도 구별하려면 절대값 씌워서 평균 구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기 위해 3개만 했지만 100가구, 1000가구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절대값 씌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분포 상태 알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의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해요. 이걸 보정하려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보정하면 그냥 몇 제곱하면 될까? 제곱하자는 얘기야. 제곱. 분산은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정의.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하면 다 양수로 보정되잖아. 그러면 얼핏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얘가 훨씬 편차 제곱이 크게 나오겠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도 훨씬 크게 나오고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기에 더 합리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이건 수학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삼포도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가 일단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 그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여기까지 되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찌질이라고 보시면 돼. 마지막 개념이 이거 다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읽기로는 시그마 x라고 읽을 겁니다. 시그마는 그리스어 s의 소문자가 되겠고 표준 편차를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s의 그리스어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겠지만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예요. 그리스어 s의 대문자, 그리스어 s의 소문자. 저는 시그마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습관이라서 알파, A, 시그마 이 정도는 다 구분해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책에 보면 책에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귀엽게. 근데 저 이게 잘 못 쓰겠더라고. 이게 못 써서 그냥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그마를. 자, 시그마 x는 간접적으로 정의된 용어라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분산은 제가 지금 편차를 제곱하지 않았어? 제곱했다면 차수가 올라간 거 아니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다시 다운하겠다. 차수를 다시 다운한 게 표준 편차예요. 차수를 어떻게 다운할 거냐? 그냥 분산에 루트 씌우자. 오케이. 그러면 표준 편차는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먼저 구해야겠네.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표준 점수 막 이런 거 볼 거야. 이게 학생의 분포에 따라서 뭐 점수의 가중치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고 뒤쪽에 자세히 배울 거고. 자, 분산은 일단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다시 강조하는데 당신 친구들이 만약에 당신들한테 물어봤어. 분산이 뭐야? VX 병신아 이건 안 돼. 이건 정의가 아니라 그냥 표현 방식이고 분산이 누구냐 뭐냐라고 누군가 당신들한테 물어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답을 해주셔야 되고 편차 제곱 따위를 왜 구하냐 라고 하면 자료의 평균이 같더라도 흩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치화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분산을 일단 고안을 했대.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봐. 이 식 그대로, 정의 그대로 제가 써볼게요. 정의 외우시고 이 식도 외워. 편차라는 게 아까 제가 반대로 쓴 것 같아.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게 편차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2 붙이면 그냥 평균이야. 기대값. 이게 편차 제곱 아닙니까? 편차.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거. 현재 내 과목 점수에서 평균 점수 뺀 거. 이게 편차인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제곱을 하고 평균을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없어야만 해. 잘 봐. 이 식의 좀 증명이 아까 제가 이걸 평균이라고 읽어달라고 했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당신들 수준이면 저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이걸 냅다 외우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평균, 편차제곱. 그럼 가운데 편차제곱 쓰면 되겠네. 편차제곱을 쓰면 되는데 여기가 확률 변수 자리, 평균 몰름 이렇게 와야 되지. 자, 평균 이거 평이라고 읽고 균이라고 읽고 가운데 놈. 가운데 놈이 편차의 제곱이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 자, 이게 정확히 분산의 정의 아닙니까? 정확히 분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시그마. 이제 복잡하지만 그나마 우리 시그마 배웠잖아.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제가 다 쪼개서 볼게. 자, 눈 돌아가시면 안 되고
이 두 번째 거는 제가 쪼개씀에 있어서 여기서 평균은 정해진 상수죠. i가 변한다고 평균이 변하니? 아니지? 아닙니다. 그럼 2m은 앞으로 뺏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또 앞으로 뺏어 쓸 수 있고, 아유, 나도 이거 설명하면서 참 어렵겠다 싶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게, 잘 봐. 이놈의 평균이지. 그냥 시그마가 있고 뒤에 확률 질량함수 pi가 붙어 있으면 그냥 평균으로 읽으라고. 근데 얘는 뭐의 평균이에요? x의 평균이야? x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얘는 또 뭘까? 평균. 가운데 놈의 평균. 가운데 놈의 평균이 뭐예요? x의 평균이네. 여기 이건 뭐지? 확률 총합은. 확률 총합은 항상 뭐라고? 1 아님? 1이니까 뒤에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 평균이나 기대값이나 똑같은 거라면서요? 맞아. 이거 m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죠. 보통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m자리 이거 쓸 수 있지? 오케이? 나는 이 증명 과정을 숙지해달라고 적어드린 게 아니야.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능하고 이 식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무슨 식? 이 식. 보통의 수학 선생님들은 분산은 재평제라고 많이 합니다. 재평제. 재평제가 뭐냐?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란 얘기예요. 그냥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그냥 재평제 세 글자를 외우던가. 내가 바로 이걸 쓰고 외워 하면 좀 납득이 안 될까 봐 충분히 수학적으로 있는 식으로 나온 식이다 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딱 하나 정도는 보고 이게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 중학교 때 뭐 도수분포 편이 이런 거랑 다르게 자, 오늘의 라스트 488. 자, 까먹기 전에 바로 해봐야겠죠.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다 활용을 해봅시다. 이거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근데 얘는 사실 4분의 1이니까 8분의 2라고 쓸게. 그게 숫자가 이쁠 것 같아요. 스몰 a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그럼 8분의 2가 나오면 되겠지. 예, 맞죠? 이제 구하는 거 잘 봐.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2x랑 시그마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그마 x를 구하려면 나는 분산을 구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자, 일단 평균부터 구해볼게. 평균을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 구하는 거 굉장히 심플했지.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된다고. 곱하면 0, 곱하면 8분의 3. 이거 통계는 기본적으로 쉬운데 한 번 정시 주려면 니네 큰일 난다. 자, 평균 8분의 13 나오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아니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은 다시 한번 제가 식을 쓰면 재평제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고. 외워. 증명 한번 끝났으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그냥 이 위에 x제곱만 쓰시면 돼. 이거 제곱하면 얼마? 0, 1, 4,
굳이 이게 확률 변수 x의 제곱이잖아. 아니 그럼 저놈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나요? 똑같이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평균이라고. 그걸 받아들여 달라고.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라고. 자, 그럼 맨 앞은 0이니까 그냥 빵이고요. 두 번째 8분의 3, 세 번째 8분의 8, 네 번째 8분의 18. 아이고, 숫자 좀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네. 8분의 29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해볼게. 분산은 이거에서 얼마 빼야 돼? 평균의 제곱 빼야 돼. 이거의 제곱 빼면 되죠. 자, 8분의 13의 제곱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64분의 169가 나오겠고, 아이고, 정령 이 방법밖에 없나? 64분의 29 곱하기 8은 얼마니? 이게 맞나? 아, 이렇게 나오겠네. 64분의 63 나오겠지? 맞습니까? 이게 분산 구한 거고 이제 시그마는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8분의 루트 63입니다. 자, 루트 63이면 3으로 나누면 21, 3루트 7 나오겠네요. 계산은 좀 쭈글쭈글하죠. 계산은 좀 쭈글쭈글한데 자, 일단은 제가 과제는 그래도 다시 조금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497번까지로 해주시고 자, 이반 분들도 시험 보느라 대단히 수고